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치의 정자도 올리지 않겠다, SNS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그 말의 여운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치구단이란 별명답게 북한 김정은의 위임 통치 운운하면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정보 정치를 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곤 교수님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보 농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박지원 국정원장이 22일 국회 정보위에 첫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되고 나서 첫 보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로서는 데뷔 무대인데, 그렇죠. 그 데뷔 무대를 박지원답게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고, 그 언론 플레이 결과 도하 각 언론의 톱으로 톱리스로 장식을 했어요. 역시 정치 습관, 언론 중독, 이거 못 버릴 것 같아요. 못 버리죠. 어떻게 그 사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몸에 뵀는데 어쨌든 저 양반이 내정되고 난 뒤에 대통령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잖아. 네,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자체가 엄청스러운 정치적인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저 양반은 정치 빼면 남는 게 없는 분이야. 근데 정치 중에도 그야말로 바른 정치, 바른정자 정치를 하면 그건 괜찮은데 이 양반은 교활하게 말이지. 순수 정치, 이런 걸 자꾸 이제 지향하다 보니 이래 되는데, 세상에 말이죠. 데뷔 무대에 나서 한건 크게 터뜨려야 되겠다. 그건 있었겠지. 터뜨리려니까 뭐 있어야지. 보니까 뭐 자기가 가서 뭐 있겠어요. 그 수해가 나가지고 황해북도나 뭐 강원도 수해 났다. 영변에 그거 뭐 오메가타 원자로 그거 2018년부터 중단됐다. 뭐 그다음에 SLBM 이야기, 심포. 이 몇 개 빼고 나니까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없거든, 산박한 게. 그래서 궁리하다 한 게, 뭐냐. 그, 김여정이가 나서서 자기가 막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켜버리고,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모진만 막 해대고 자기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하고 이러니까 김여정이가 이게 실세다. 근데 저거는 이제 포장하는 방법이 뭐냐. 세상에, 그런데 그 위임 통치란 말이 왜 나옵니까? 그게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에 말을 만드는데 분소해지. 위임 통치가 이미 위임돼 버리면 김정은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공산사회에서 통치권을 위임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국정원이 이런 발표를 또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같은 그런 북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뻔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다루지도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실적으로 위임 통치라는 장면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이 아니라 무슨 장면가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위임 통치? 김여정한테 대미, 대남 뭐 총괄 업무뿐만 아니라 군사 또 경제 그런 업무까지도 위임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이게 김정은에 무슨 건강 이상이 있나? 아니면 김여정 후계 체제 구축 작업에 들어갔나? 이렇게 지금 관측을 하니까 엄청나게 기사가 커진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깜짝 놀란 분들은 많았을 테고.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위임 통치가 아니라 책임 분산. 우리 쪽에 누구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쏙 빠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다 권한을 준 것처럼 하고 그 사람들 뭐 할 때는 잘못된 일은 모른 채 하고 있다가 잘한 일만 자기가 나서고 뭐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속셈이라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까지 봐왔는데 그것은 막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정체적으로 가공한 게 문제지. 그렇죠. 예? 가공을 해가지고 아니 이제까지 김정은이가 김여정이 시켜서 그런 일 시키고 할 때마다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그 전결권을 좀 더 준 거야. 전결권 더 주면서 대신 네가 책임져 이거거든. 그다음에 그 최룡해라든가 그 누구예요? 그 뭐 박봉주라든가 김덕흠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 리병철이 뭐 또 최부일이 이런 친구들한테 너 경제 너는 니들은 저 군사 책임져 대신 네가
저량권을 좀 더 줄 테니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 대신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북한이 잘 될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국제적인 이게 저 경제 봉쇄 이거는 안 풀리지. 제재라고 해서 안 풀리는 데다가 안에서 무슨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또 국경이 봉쇄된 이런 상황이니까 홍수도 이번에 엄청났죠. 엄청났죠. 이러다가 이거 정말 뭐 큰일 나겠거든.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이 우리 위대한 장군한테 다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세워놓죠. 얘들이야. 바로 얘들 알았지. 얘들이 얘는 경제 책임이고 얘는 군사 책임이야. 이거예요. 그래 놓고 놨는데 이걸 가지고 말이지. 그런 것도 국정원이 안 했어요. 자기들 말에도 똑같은 문장 안에 모순을 넣어가지고. 그런데 절대적인 권력은 여전히 지가 행사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통치 스트레스를 받아서 세상에 말이죠. 독재자 치고 통치 스트레스 받아서 통치권 위임해버린 놈이 역사상 어디 있습니까? 아, 무슨 일이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만큼 권한을, 가정에 가장만 되더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행복하게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박지원의 작품이야. 뭐 그 용어도.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아주 가공해가지고 그냥 가공한 게 아니야. 거기다가 조미료까지 뿌려가지고 가공을 했거든. 했는데 팍팍 친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MSG인가 뭐. MSG를 그냥 쫙 뿌려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금방 뽀록이 나지. 아마 오늘부터 이제 신문들이 이제 분석하고 할 거예요. 얘 저 엉터리라고. 아니 저는 처음부터 엉터리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사람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그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거 또 장난치고 나서네. 나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위임 통치라는 거는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이 뭐냐면 독일이라든가 터키 이런 데서 이제 식민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건 국가 체계가 안 돼 있었거든. 아프리카에 있는 식민지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해방시켜주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전승국이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일본 이런 데 시켜서 당신들이 가서 몇 년 동안 이거 통치해줘라. 그래서 국제연맹이 위임시킨 거야. 통치권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영국이 행사한다든가 프랑스 행사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김여정한테 위임 통치를 시켰다. 이런 뭐냐면 통치권 자체가 넘어간 거야. 넘어간 거죠. 그게 위임 통치예요. 이런 말을 어떻게 애사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옛날에 그렇다고 뭐 섭정 이거하고 또 다른 거거든. 예? 그래서 박지원 선생님 머리가 좀 요새 뭐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좀 이상해졌는지 어떻게 용어를 골라도 이상한 그런 용어를 골라가지고 이거 참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건 하겠다고 딱 나와서 한 건을 했는데 그게 지금 엉망이 된 거지. 그러니까 김여정한테는 아무리 권한을 주고 뭘 하더라도 이건 종속 변수입니다. 김정은이라는 확고한 거기 통치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조금 내가 힘드니까 또 믿을 사람 별로 없고 네가 좀 그래도 친동생 아니냐 해서 조금 준 거지. 그 권한 뺏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이도 그렇고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은 것은 밑에한테 권한을 줬다가 그게 잘못되면 그 사람한테 몽땅 책임을 뒤집어가지고 숙청하고 어디로 저기 어디 변방으로 귀양 보내고 그런 게 아주 북한의 전통적인 통치 스타일 아닙니까? 김정일 때도 화폐개혁 잘못했다가 그게 그냥 국민들로부터 그 주민들부터 엄청난 반응 역풍이 부니까 그 담당 책임자 그냥 처형시켜버리잖아요. 총살. 장성택이도 총살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는 책임 분산의 하나의 방편을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언론 프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미를 좀 본 것 아닙니까? 왜 박지원의 속셈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하튼 거기서 과연 박지원은 다르다. 야 국정원에 가더니 이런 고급 정보를 캐내오는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짱 하고 나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엉터리잖아요. 그게 친일 프레임이 사실은 지난번에 김원웅이 내세워갖고 하려고 그게 국민들로부터 그 캐캐 묵은 녹은 게 이제 제발 좀 그만 틀어라 이렇게 반응이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안 먹겠어. 그러니까 북한 이슈로 지금 이 실정을 덮으려고 한 건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 이후로 터졌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머리를 돌린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술책은 잘 쓰잖아요. 근데 글쎄 그래서 위임 통치라는 그 말을 이거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된 건지 대통령이 그거 그럴듯한데 당신 그거 한번 한 건 해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저 박지원 선생님도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알아서. 내 거는 내가 챙겨야지. 근데 문 대통령이 정말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박지원 원장이 각하한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 말은 안 믿어야 되는 거야. 박지원 원장은 누구에게 충성할 사람이에요. 그 윤석열하고는 또 결이 다른 건데 뭐냐면 윤석열 총장은 안 믿고 헌법을 믿겠다는 거죠. 국민을 믿겠다는 건데 박지원 선생은 내가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 왜? 나한테만 충성해도 넘치는데 뭐 한다고 남한테 충성할 거냐 이거거든. 그래서 문 대통령도 사람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사람 내가 잘못 박았다. 이 사람은 뭐 특정한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박지원하고 정치를 같이 해본 사람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박지원이가 하는 얘기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공자가 정치는 정해라고 했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열정자 정치는. 근데 이 양반은 정자 사야야 사 거짓사. 사기친다 할 때 그 사자라고. 사악할 사자. 예. 그래서 그 술수에는 아주 꼼수 이런 데는 구단이 아니라 이미 입신의 경제 이런 사람입니다. 10단 뭐 이 정도 되는 분이에요. 맞아요. 박지원 씨도 그렇고 또 뭐냐면 저 김정은이도요. 저 앞으로 보면 김여정이가 걱정이 되는 게 김여정 지금은 우리 하늘 아래 우리 두 남매 아니냐. 그 김정철이는 전혀 이제 정치도 관심이 없고 뭐 좀 그렇다니까 제쳐놓고 우리 둘이가 그래서 같은 이제 뭐라자면 공생의 관계인데 이래가지고 백두혈통 우리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건 있겠죠. 있는데 또 혹시라도 뭔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모든 국민들이 말이야 책임지라고 막 이럴 때 먹잇감을 사자한테 뭘 던져줘야 됩니까? 할 수 없이 여정이를 던져줄 수도 있거든. 난 아니야 여정이 던져줘버리면 어떻게 되지? 사자우리에다 던져놓으면 민심이라는 사자우리에다가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김여정이한테는 아마 기대하는 게 있겠죠. 네 조카 저거 말이야 지금 11살인가 그러댔다고. 네. 저거 혹시 내가 중간에 뭐가 잘못되다 저 네가 책임져야 돼. 세자 청정해갖고 잘 좀 세자로 만들든지 그게 정 어리면 네가 돼가지고 쟤를 끝까지 지켜줘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이 친남매가 아니라 부자간에도 예? 권력 가지고는 이 틀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 뭐 김정남이 죽이고 뭐 장성택이 죽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도 죽이고 하잖아요. 아 그럼요. 영조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뒤지에 넣어서 죽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김희정이가 이인자다 이렇게 국정원에서는 크게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북한의 정치 행사가 13일에 있었던 정치국 회의 그리고 19일에 노동당 전원회의 여기도 또 김희정이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숨고르기 하는 것 아니냐 또 뭔가 김여정 담화 하나 내려고 뭐 어디 폭파해버려라 어디 점령해라 뭐 이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최근에 오히려 강등당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대부분 위임 통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콧방귀를 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한국 국정원을 이 최고 정보기관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미국에서 이 국정원이 또 정치리 실질적으로 뭐 과거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단계 뛰어넘은 고도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과연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하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불신을 받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끝나죠. 근데 이미 저 불신 받았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지금 국정원을 뭐 대외안보 무슨 원? 예, 뭐 그렇게 앞으로 이제 이름 이름을 바꾼다. 대외안보정보원이가 이름을 바꾸니까 문패 갈아 끼우면은 뭔가 새로운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문패 갈아 끼우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체가 없어. 대외안보정보원 이러면 여기 왜 많은 경제단체도 연구원들이 가는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소속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 이게 국가정보의 중추기관이라면 국가가 들어가든지 한국이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체가 없는 그런 이상한 정보기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로 해서도 이미 뭐 우리 저 주변에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정보는 장난치냐 이러다는 거지. 이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씨 저 사람은 오직 정치밖에 생각 안 한 사람이니까 이 국정원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목적에 맞는 그런 정치 기관을 할 것인지 여기만 골몰할 사람이거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잘못 뽑았다 나중에 이 무릎을 치면서 후회할 때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박지원이가 얼마나 국정원을 가지고 장난을 칠지 뭐 이런 대북 정보 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또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22년 대선 이 무렵 되면은 그때까지 아마 국정원장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가면은 진짜 대권을 놓고 엄청난 술수가 동원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합니다.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도 그동안 뭐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기는 뭐 친북 인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남북관계 뭐 나름대로 물꼬를 튼다 해갖고 물물교환이라도 하자. 그래서 북한산 수로고 우리 쪽 설탕오고 이렇게 물물교환을 하려고 뭐 서로 양측 사업자 간에 협약서도 쓰고 통일부에서도 오케이를 거의 냈던 모양인데 북한의 그 상대 회사가 개성 고려 인삼 무역회사인데 이게 노동당 39실 말하자면 김정은의 통치자금 만들어내는 곳 아닙니까? 그 산하 대성 지도국의 지도를 받는 그런 회사에 갖고 유엔 제재 대상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통일부가 이인영이가 자기의 첫 작품으로 내놓은 것부터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헛발질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통일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맨날 전대협하고 할 때 임종석이니 이인영이니 다 마찬가지지만은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때 이제 한 90년대 보니까 서점마다 말이지 사회주의 책 이념 책이 쏟아서 나와 있었거든. 그 한두 권씩 보고 말이지 완전히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방송을 듣든가 했는데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고민도 안 해보고 그런 연구도 안 해보고 오직 우리의 이념적 목적만을 위해서 그쪽으로 달려왔던 사람들이니까 하는 짓이 이게 좀 어린애 짓도 아니고 뭐 물물교환 지금 어느 시대인데 물물교환해서 얼마나 물물교환을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쌀을 50만 톤 주고 저쪽에서 뭐 석탄도 50만 톤 받아옵니까? 그래서 그런 하지 말고 오히려 국민들 편에 서서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거기에 더 노력해야죠. 예, 시청자 여러분,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말 국정원을 간판도 바꾸면서 새롭게 혁신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첫 작품부터가 벌써 이 싹수가 노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정원이 국가 안보의 중추로서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업에 충실해 주시기를 제발 당부를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